한국드론진흥협회 박지혁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공기의 압력, 공기의 무게, 즉 기압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압은 고도와 기온 그리고 공기 밀도 변화에 따라서 아주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항공기는 비행을 하면서 주변 공기압을 통해서 고도를 인식합니다. 즉 기압, 그거를 우리가 기압 고도라고 합니다. 항공기에 달려있는 고도계는 즉 이 기압계를 전환시켜서 고도계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항공기 고도계는 특히 수온기압계가 아닌 아네로이드 기압계에서 나타나는 기압을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대기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실제 기압과 기온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국제 표준 대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면 기압은 일단 1기압인 해면 고도에서의 1013.25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리고 공기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0.001225g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980.665 cm/squar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면상의 기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평균 기온인 15도로 정해놨고요. 다음 기온 감률은 고도 11km까지는 킬로미터당 약 6.5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위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건계면의 기압 고도는 11km를 기준으로 해서 기온은 영하 56.5도. 그리고 공기는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대기가 아닌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 건조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대기압을 지상부터 해서 약 한 100헥토파스칼까지 100mB까지 해서의 표준 대기를 해서 항공기의 표준 대기 기압 고도를 정해놓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압이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고도로 올라감에 따라서 공기의 무게는 감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압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륙권 하부에서는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한 3헥토파스칼씩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1000피트당, 그리고 이거 피트로 환산하게 되면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약 수온주에서는 1인치 정도가 감소합니다. 즉 이거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기압이 고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비율도 점차 작아집니다. 또한 특정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고도에 위치한 관측소, 즉 이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덴버라는 기상 관측소는 약 해발 고도가 약 한 5,000피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해면 고도랑 같은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기압 조건에서 기압을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덴버는 수은주에서는 24.92인치를 하고 그럴 때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기압계 내에서는 뉴올리언즈에서는 그것보다 5인치가 작은 29.92인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값은 바로 그 관측소 현재 기압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가 고고도로 올라가면서 따라서 공기 밀도와 기압의 감소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륙권 하부에서는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압 변화율이 크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가 적어지고 즉 공기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기압 변화율이 작아지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고도에 위치한 관측소 혹은 또 비행장에서 측정을 하는 그거를 관측소 기압이라고 했죠. 하지만 동일한 기압권 내에서 동일한 어떤 중간 상태에서 기압이 이렇게 고도마다 관측소 간의 기압을 비교하는데 고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도에 따르는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해당 관측소를 해면에 위치했을 경우로 가정을 해서 보정한 해면 기압을 동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온에 따른 변동입니다. 결국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팽창하게 되겠죠. 그리고 차가워지게 되면 수축하게 되어 있고요. 즉 닫힌 공기 기둥에서 공기가 데워지면 단위 면적당 그 부피가 증가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높이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차가워지면은 수축이 되면서 그 높이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평균적인 어떤 공기와 온도가 따뜻한 공기의 온도, 그다음에 차가운 공기의 그 부피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항공기가 같은 이 실선, 이 직선을 비행할 때 고도의 고도를 주어져서 인디케이터 지시를 받아서 비행을 할 때 온도가 낮은 쪽에서는 실제 고도보다 낮은 지점을 비행하게 되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높은 지점을 비행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공기는 또 밀도입니다. 공기 밀도에 따른 변동입니다. 같은 무게, 같은 질량, 즉 여기 평균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의 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량이 약 3kg라고 했을 때 이 정육 면체 안의 밀도는 3kg, 즉 3kg일 때 크기와 이 밀도가 부피가 2배로 늘어났을 때 이 밀도의 크기에 따라서도 역시 이 고도가 바뀐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공기 밀도를 볼 때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건조 공기의 무게와 그다음에 수빈 공기, 즉 우리가 대기 중에서 마시고 있는 그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입니다. 즉 같은 체적, 같은 부피에서 같은 체적이 있을 때 이 건조 공기의 무게와 수빈 공기의 무게는 여기서 이 그림에 나타났듯이 건조 공기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이 이유는 대기 중에는 질소가 약 78%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이 질소 분자의 무게가 28입니다. 근데 수증기가 포함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질소의 분자량이 줄고 그 수증기의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증기의 분자량은 H2O죠. 그러면 18입니다. 즉 질소가 감소하고 질소 분자가 감소가 되면서 수증기의 분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무게가 건조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수빈 공기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압의 종류입니다. 기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관측소 현장에서 관측된 현지 기압과 그리고 그거를 해면 고도로 치환시켰을 때 해면 기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현지 기압을 측정할 때 그 기압계는 그냥 아무 기압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압계는 표준 기압계를 기준으로 해서 중력 보정, 그다음에 온도 보정, 기차 보정이라는 어떤 보정 과정을 거쳐서 현지 기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력 보정이란 무엇인가? 이 수온 밀도를 일단은 중력에 따라 변하는 이 수온 밀도를 표준 중력, 즉 980.665cm/스퀘어 이 상태로 보정을 할 때가 이 중력 보정이고요. 다음 온도 보정은 마찬가지로 표준 온도 0도씨 상태로 놓고 그 수온의 밀도를 0도씨 상태에서의 수온 밀도를 가지고서 보정을 하는 게 바로 온도 보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 보정은 즉 표준 기압계를 갖다 놓고 현지에서 관측하고자 하는 그 기압계를 그 표준 기압계랑 비교해서 그 오차를 보정하는 것이 바로 기차 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정을 갖춘 그 기압계를 가지고서 현지 기압을 측정하여 그걸 바로 현지 기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면 기압은 동일한 기압 조건에서 그 동일한 위치, 관측소마다 다 고도가 틀릴 것입니다. 그 현지 기압에서 그 관측소의 해발 고도에 따른 해면 경정, 즉 그 관측소의 높이를 해면 고도까지 끌어내려서 취해서 얻은 평균 해면 고도에서의 기압을 우리가 해면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해면 고도는 대기의 밑면을 표시하는 어떤 표준 고도입니다. 즉 모든 산의 고도, 바다의 깊이 이런 것들은 다 평균 해면 고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면의 표준 기압은 일단 1기압이 1013.25 헥토파스칼이지만 대기에서는 실제 해면 기압은 일반적으로 낮게는 950 헥토파스칼, 즉 태풍과 같은 그런 아주 열대성 저기압이 들어올 때는 약 낮게는 한 950 헥토파스칼, 그리고 고기압이 대륙성 고기압 내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활성화될 때는 그게 약 한 1050 헥토파스칼까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압이 과연 변화가 될까라는 의심을 갖죠. 기압은 같은 종관 상태, 같은 기압권 내에서도 하루에 일 변화를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변화는 기압계 이동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가끔 일어납니다. 즉 특히 이거는 일사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중 극대값은
09시와 약 21시경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종 극소값은 04시와 약 16시경에 일종 극소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압은 연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 겨울에 대륙의 공기가 냉각됩니다. 냉각되면서 대륙 고기압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죠. 즉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서 대륙이 한랭에 상당히 냉각되면서 대륙성 고기압, 즉 시베리아 고기압이 활성을 띠게 되고요. 여름에는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 바다보다 육지가 더 뜨거워지면서 해양 고기압이 활성화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름철에 나타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압의 연변화, 즉 기압의 연변화는 플럭추에이션은 바다보다 내륙에서 더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 내륙 안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서의 녹색 선으로 기압의 연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호놀루루, 바닷가에 위치하고 호놀루루는 연중 기압의 연변화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압계를 가지고서 이 기압계를 이용한 항공기의 고도계입니다. 항공기 고도계는 말씀드렸듯이 아네로드 기압계를 전환시켜서 항공기의 고도계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쓰고 있는 고도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시계바늘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0피트 단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알티메다입니다. 알티메다를 맞추는 그 눈금이고요. 그리고 작은 바늘이 1000피트 단위, 그리고 큰 바늘이 100피트 단위, 그리고 얇은 바늘이 1000피트 단위로 해서 고도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티메다를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알티메다 인디케이터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노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은 이 노브를 통해서 해당 현지에, 해당 공항, 해당 기상대에 알티메다를 받아서 이 고도를 세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항공기는 말씀드렸지만 아네로드 기압계 수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즉 이 고도계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항공기의 고도에 따라서 기압이 증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압의 증감에 따라서 고도 변화를 눈금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도계를 수정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표준 대기, 이카오에서 정한 그 표준 대기를 기준으로 기압을 고도로 전환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계에 항공기가 오차를 발생시키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준 대기 1기압인 표준 대기와 그 현지에 있어서의 해면 기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차이에 의해서 고도의 어떤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다음에 또 기온에 의해서 차가울 때와 더울 때와 뜨거울 때 그 표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상하로 움직이는 연직 돌풍이 발생될 때도 마찬가지로 고도계의 오차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도계 오차 발생되는 그걸 한 예가 영화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외국 영화에서도 보면은 테러리스트들이 공항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들한테 날씨가 안 좋나 이 고도계의 오차를 일으키게 해서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활주로에 충돌하게 하는 그런 영화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 고도계의 오차를 발생시켜서 그걸 주제로 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에서 쓰는 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도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지시 고도가 있습니다. 이 실제 고도는 말 그대로 트루 알티튜드, 실제적으로 항공기하고 지면하고의 실제 고도입니다. 하지만 항공공기하고 지면하고 이 실제 고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도계가 실제 고도를 표시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지시고도입니다. 이 지시고도는 항공기 현재 있는 항공기 고도계에 표시되는 고도가 되겠습니다. 즉 항공기는 어떤 관제소로부터 지시고도를 받습니다. 1000피트면 1000피트, 1000피트면 1000피트를 비행하라는 그 지시를 받으면서 그 동일 기압층을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도계는 그 동일 고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하지만 이 항공기가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어떤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그 기압이 변화가 됩니다. 기압이 변화가 되면서 항공기는 실제 고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시고도는 국지고도계 수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갔을 때 그 B 지점으로부터 다시 고도계 국지고도의 수정을 통합니다. 그 수정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고도계를. 그래서 해면기압으로부터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그 현지에 가서 그 해면기압으로부터 얼마의 높이에 있는지를 다시 항공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시고도입니다. 즉 출발공항과 다른 기상 조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가 12시간, 13시간 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현지 기압과 인천공항과 현지 기압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항공기는 인천에서 고도 수정을 하고 올라간 비행기는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서 다시 미국 관제소에서 주는 그 기압 고도계를 가지고서 다시 고도 수정을 해서 그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압 고도입니다. 즉 이 표준대기에 있어서의 기압 고도, 표준대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는 표준대기에서 그랬죠. 지상기압은 1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1013.25헥토파스칼로 정해놓고 이상적인 대기라면 기압은 고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합니다.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대기에서 기압이 주어지면 어쨌든 정확한 고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압 고도는 항공기가 수백 대 항공기가 대양상을 비행을 하죠. 대양상을 비행을 할 때 어디 위치에 있던 간에 동일한 기압, 이 기압 고도를 이용할 때는 동일한 기압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같으면 고도도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압 고도입니다. 하지만 고도 분리 비행의 날아가는 비행기하고 들어오는 비행기하고 고도 분리를 시켜야겠죠. 이 고도 분리 비행이 아주 중요한 고도가 있습니다. 그럼 두 대의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한 비행기는 지시고도를 받고 한 대는 기압고도를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고도를 비행하고 있어도 고도계에는 고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고도계를 이용해서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계기 비행 절차로 같은 기압권 내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계기 비행 절차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에 이제 이륙과 착륙을 하는 그 많은 트래픽이 있는 데서는 고도 분리가 아주 중요한 고도죠. 위치가 되겠죠. 이 고도 분리가 아주 중요한 고도에서는 운행 관제사들이나 컨트롤러들이 계기 비행을 일제 금지시키고 시기 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도 고도입니다. 이 밀도 고도는 항공기에서는 크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밀도 고도는 항공기의 성능에 대해서 좌우하기 때문에 밀도 고도를 이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대기에서 밀도가 동일한 지역의 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기의 밀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더운 날은 낮아지고 추운 날은 높아지죠. 그리고 표준대기에서 동일한 밀도 고도를 비행할 경우에는 주변 기상 환경에 따라서 실제 고도와는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밀도 고도는 고도의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감소가 되고요. 또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펠러에 부딪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항공기의 성능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또한 항공기 날개에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 공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 양력의 발생을 약화시키면서 항공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그거를 판단할 때 이 밀도 고도를 이용합니다. 이 그림은 밀도 고도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해면 고도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공항입니다. 공항에서는 1분당 약 1300피트, 1300피트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이륙을 할 때의 활주거리가 약 1300피트입니다. 1300피트가 소요가 되는데 이 공항이 5000피트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할 때는 약 1분당 약 1000피트로 줄기 때문에, 즉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약 1000피트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륙할 때 걸리는 활주거리가
1800피트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기가 운항을 하면서 해당 위치가 해당 공항에서 해당 공항으로 착륙을 할 때야. 그리고 기압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항공기가 A라는 공항에서 B라는 공항으로 갈 때는 기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도계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수정은 그렇습니다. 기압 고도계가 항공기에 달려있는 기압 고도계라 지상에서 비행 고도까지의 그 현지 기압으로 환산을 해서 그 높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실제 고도가 되는 거죠. 실제 고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값들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항공기 고도계가 공항의 높이를 실제 고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조종사는 어떤 특정 높이의 실제 고도를 관제사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현재 현재 알티메다가 얼마다라는 것을 착륙하는 항공기 또는 이주간 항공기한테 그 고도값을 주면은 그 고도계를 그 척도로, 그 노브를 해서 척도로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면서 지금 내 위치가 몇 피트에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착륙 시기에는 상당히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실제 공항의 해발 고도가 고도계의 정확한 고도 표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항공기 고도는 운항 중 또 주변 기압과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변 항공기와 또 주변 관제센터 이런 것들과 계속 교신을 하면서 고도를 비교하고 수정하거나, 그래서 또 관제센터로부터 오는 고도 수정 보고가 오면은 반드시 그에 따라서 고도계를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기압 변화에 따른 항공기에서 고도계의 오차 발생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항공기는 3,500피트, 이 고도계에 나타나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3,500피트를 지금 비행하라고 지시 고도를 바꿔서 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가 고기압 지역, 즉 평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현재 이 아래 기압이 30인치인 지역입니다. 30인치에서는 정확하게 고도 3,500피트가 나타나지만 이 항공기가 고기압 지역, 즉 0.5인치가 더 높은 고기압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지시 고도에는, 자기 항공기 고도계에는 비록 3,5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한 4,000피트를 비행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저기압 지역으로 비행을 할 때는 실제 고도보다 약 500피트가 낮은 3,000피트로 비행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도가 낮고 고도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항공기에는 그대로 3,500피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까지 마찬가지로 따뜻한 지역에서는 공기 부피가 늘어난다 그랬죠. 늘어났을 때 이 따뜻한 평균적인 지역보다 따뜻한 지역을 비행할 때는 자기 지시 고도에 나타나고 있는 지시 고도보다 더 높은 지역을 비행하고 있는 거고요. 차가운 지역을 비행할 때는 자기 고도계에 나타나 있는 지시 고도보다는 더 낮은 지역을 비행하고 있다는 것에 이런 오차 발생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공기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 해당 공항, 해당 대항에 나갔을 때는 반드시 고도계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수정된 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고도에서의 자유대기의 온도, 즉 외기 온도를 사용하여 지시 고도를 실제 고도와 근사하게 보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시 고도입니다. 수정은 표준대기 기온에서 현재 기온에 추정된 편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조종사들은 항상 인근의 관제소동에서 보고받은 값으로 고도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항 인근에 가서는 지표에 장애물을 회피하는 데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도계 수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QNH, QNE, QF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 이 QNH라는 공항에서 활주로에 착지한 항공기 이 기압 고도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공항의 현재 해발 고도. 우리가 뜨기 전에 활주로의 높이가 120피트다 하면은 이 알티메다를 줍니다. 그럼 그 알티메다를 받을 때 내 항공기의 위치가 지금 현재 120피트를 공식 표고값, 그 공항의 공식 표고값을 나타내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QNH입니다. 실제 높이는 이제 공항의 표고에서
항공기 고도에까지 높이를 약 한 3m 정도 더 더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값은 이 QNH 값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항공기들한테 주는 관제소로부터 컨트롤 타워로부터 주는 이 고도기 수정 값이 바로 QNH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기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QNH 값을 가지고서 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LA를 갑니다.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기압은 바뀌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가는 항공기와 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도값을 받고 오겠죠. 같은 3만 피트를 받았다. 고도값 분리가 됐지만 이 QNH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QNH하고 인천에 있는 QNH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으로 나갔을 때는 동일한 기압 고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QNE 값입니다. 즉 기압 고도계의 시도가 0을 가리키는 지점이 0을 가리키는 시점을 표준대기 29.92인치 HG로 맞추는 고도계를 수정합니다. 즉 대항상에서는 모든 항공기가 동일한 기압 고도를 사용해야죠. 그래야지만이 항공기가 고도 분리가 되어서 충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착륙 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항 상공 비행이나 일정 고도 이상의 고공 비행 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항공기의 수직 분리를 엄격하게 시켜서 공중 충돌 방지 목적으로 하는 고도 수정이 바로 QNE가 되겠습니다. 다음 QFE 값은 이렇습니다. 공항의 현지 기압이 있습니다. 현지 기압의 고도계 시도를 지금 현재 항공기가 활주로에 지금 이제 내려 있습니다. 이때 고도가 바로 시도를 0으로 해놓는 겁니다. 0으로 맞춰서 착륙 시 내가 지금 착륙을 하는데 내가 지금 활주로에 딱 착륙이 되는 순간에 바로 고도계는 제로가 되게끔 하기 위한 고도 수정입니다. 이 QFE 값은 일반 항공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으나 훈련생들을 위한 알티메다 고도계 수정에서는 이 QFE 값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 일기도가 있습니다. 지상 일기도에는 해면 기압을 기입합니다. 관측소 현지 기압을 기입 안 하고요. 해면 경정을 한 해면으로 낮춘 그 해면 기압을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압 지점을 연결하는 등압선을 그립니다. 등압선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서 등압선을 그립니다. 하게 되면 이 도면상에서 어느 쪽이 고기압, 어느 쪽이 기압이 높은 지역이고 어느 쪽이 기압이 낮은 지역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지역은 저기압, 그래서 로우의 약자인 L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압은 하이의 약자인 H자를 표시해서 고기압 지역, 저기압 지역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압 지역은 또 이렇게 빨간 색깔로 기압 골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고기압 지역은 이렇게 꺾는 실선으로 해서 기압 마루, 고기압 상태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층 기상은 라디오 존대, 즉 레인 존대를 이용해서 또 등 앞면, 상층에서는 등 앞면, 즉 850헥토파스칼, 925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 300헥토파스칼, 250헥토파스칼 등 앞면의 그 고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층 일기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 고선 일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층 일기도는 이 상층의 대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상층에 기압골이 큰 게 있나 없나 하면서 지상 일기도랑 매칭을 시켜서 일기 예보를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압의 개념, 즉 기압은 공기 무게에 의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압계는 기압을 관측하는 기압계는 수온기압계와 아내로드 기압계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또 기압은 고도와 기온 그리고 공기 밀도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고도의 종류에는 실제고도가 있고 다음 지시고도. 그래서 지시고도는 그랬죠. 실제고도는 해면에서 진짜 항공기까지의 고도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기가 힘들다는 거. 다음 지시고도는 관제사들이 주는 그 기압에 따른 고도, 항공기 고도계에 표시되는 지시받은 고도가 되겠고요. 기압고도는 표준대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서 주어지는 고도가 바로 기압고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밀도고도는 고도에 따라서 공기 밀도에 따른 고도로서 항공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계 수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고도계가 바뀌고 또 기압 변화에 따라서 항공기 고도에 오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차를 없애고 항공기의 고도 분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QNH하고 QNE, QFE라는 고도계 수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압 분석은 결국은 기압 분석을 하는 것은 지상 1기도, 상층 1기도를 이용한 일기 예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기에 영향을 주는 바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미지는 항공기가 똑바로 수평 비행을 못하고 현재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구름 형태, 그리고 항공기가 추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륙하던 항공기가 이유 없이 뒤뚱거리다가 활주로 끝부분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도 갑자기 활주로를 벗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항공 당국에서는 항공 사고 조사하는 당국에서는 이게 조종사의 실수야? 아니면 항공기 기체 결함이야? 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이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고난 항공기를 몰았던 그 조종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갑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힘에 의해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분명히 착륙을 하면서 정밀 계기 착륙 절차에 의해서 착륙하는 중에 갑자기 항공기가 정해진 정해진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항공당국에서 결국 대기과학하는 항공당국에서는 즉 항공기를 조종 불능에 빠뜨릴 만큼 강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당국에서는 시카고 대학교에 푸치타 교수팀에 공항 주변에서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연구를 해달라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팀에서는 연구를 하다 보니 관측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 하층의 급격한 바람 변화로 발생되는 어떤 윈드시어, 터뷸런스, 윈드시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난운 그 네오를 동반한 큰 구름 밑에 하부에는 운주에서는 이 불기 시작한 아주 강한 바람이 하강 기류가 지표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돌풍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때 명명을 마이크로 버스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버스트에 대한 에어크래프트 하자드, 항공기 장애 맺히는 논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요, 세 개의 큰 항공기 사고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것이 바로 이스턴 66 케네디 공항에서, 뉴욕에 있는 케네디 공항에서 항공기가 충돌했다는, 이게 바로 인트로듀션에서 후치타 교수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다운버스트, 새로운 마이크로버스트 이런 거에 의해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이 됐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뉴올리언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페남기가 마찬가지로 또 마이크로버스트에 의해서 그 사고가 나면서 152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델타 항공기가 마찬가지로 또 이 마이크로버스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그래서 이 마이크로버스트가 상당히 공항에 항공기, 특히 이착륙한 항공기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 국제공항에는 이 마이크로버스트를 측정하는 관측 장비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람의 성인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윈드시어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그리고 윈드시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버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권에서 바람이 왜 발생되죠? 대륙권에서 지역 간의 기압의 차이로 결국은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 기압의 차를 생기는 결과고, 이 기압 차를 없애려고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공기가 이동하면서 즉 자연의 법칙은 그렇죠. 온도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공기가 지금 높은 기압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낮은 기압 쪽으로 공기가 흘러갑니다. 바로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기상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날씨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람은 또 새로운 날씨, 공기를 이동시키면서 새로운 날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바람은 항공기상에서는 특히 항공기에 상당히 매우 중요한 요소로 모든 비행 단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성인입니다. 바람은 그렇죠. 지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공기의 흐름이다. 아까 그랬죠. 기압의 차이로, 즉 우리가 기압의 차이를 우리가 용어로는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압의 차이로 생기는 결과,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즉 우리가 말하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압 차이는 그냥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로 다일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자전하면서 발생되는 하나의 경합 불안정이 있고 그 경합 불안정이 있음으로 해서 풍향은 바람이 기인하고 거기에 의해서 바람 방향이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휘어지면서 바람은 항상 기본적으로 고기압 지역에서 하강하여 저기압 쪽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이 바람 성인이고, 그다음에 풍향은 우리가 풍향을 말할 때 항공기에서는 360도로 간다 하면은 항공기는 지금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은 360도다 할 때는 360도 방향, 즉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풍향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기압 하면은 1기압보다 높은 것을 고기압, 저기압 하면은 1기압보다 낮은 것을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압은 주변보다 높은 지역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침강을 합니다. 즉 상층에 있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하강을 하는 기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모여져서 공기가 그 모인 공기가 상층으로 상승을 합니다. 결국 고기압은 중앙의 기압이 가장 높은 지역, 저기압은 중앙의 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름의 방향은 공기가 흘러갑니다. 고기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으로 인해서 생긴 그 전향력으로 인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 그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이거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압 영내에서는 날씨가 좋죠. 하지만 저기압 내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옵니다. 이 원인은 그렇습니다. 고기압 영내에서는 이 상층에 있는 공기가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그 안에 혹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강을 하면서 공기가 단열 압축이 됩니다. 단열 압축이 되면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구름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증발하기 때문에 고기압 영내에서는 날씨가 맑은 겁니다. 하지만 저기압 영내에서는 하층에 있는 온난 나습한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을 합니다.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가 되면서 응결이 발생되고 응결이 되면서 구름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방울이 성장해서 빗방울까지 크게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비가 내려지고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전향력 때문에 이 북반구에서는 이 전향력이 바람의 우측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측 방향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저기압에서는 반시 방향으로 바람이 이제 불어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바람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바람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작용하는 우리가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기압 경도력, 그리고 또 하나가 전향력,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힘, 이 바로 전향력, 겉보기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면 마찰에 의해서도 이 바람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찰력이. 일단은 이 기압 경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역에 형성된 기압의 기압의 크기입니다. 기압의 크기를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그 기압의 차이가 생길 때 이 기압 경도력은 그 기압의 차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즉 아주 높은 하이트를 갖고 있는 기압이 있고요. 낮은 하이트를 갖고 있는 기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기압 경도력은 직접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 전향력입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에 미치는 힘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강해지는 힘이 아니라 겉보기 힘입니다. 겉보기 힘입니다. 즉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에 있어 우측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좌측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향력은 특히 이 적도에서는 0입니다. 0이고 극에서는 최대로 나타납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회전을 할 때 팔을 벌리고 회전할 때는 천천히 회전을 하죠. 하지만 팔을 오므리고 회전할 때는 빨리 회전하죠. 즉 이와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제로로 나타나고 극지방향에서는 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향력의 크기는 풍속에 정비례를 합니다. 다음 마찰력입니다. 이 마찰력은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 때 지표가 일정하지가 않죠.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논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지표면의 마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친 지형일수록 마찰 효과가 더 커집니다. 풍속이 강하면 같이 정비례해서 마찰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마찰은 힘은 아니지만 어떤 주어지는 힘은 아니지만 바람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마찰력은 상추로 갈수록 없죠. 즉 평평해지니까요. 감소하지만 강한 바람에 의한 거친 지형에 의해서 생긴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이 마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평평한 지역에서는 이 바람에 대한 마찰력이 적죠. 하지만 산악 있고 거친 지형에서는 이 바람에 따라서 마찰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약한 바람에서는 마찰력도 작고 강한 바람에서는 마찰력이 크다는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상층에서도 바람은 꾸준히 불고 있죠. 편서풍대라는 바람이 꾸준히 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층 바람입니다. 즉 마찰층 위에 한 2km 이상 되는 지점에서는 이제 지면 마찰이 거의 많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 마찰층 위 대기에서는 이 기압 경도력, 즉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생긴 기압 경도력이 있고 거기에 이 전향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지균풍이라는 바람이 등압선과 같은 방향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즉 기압 경도력의 등고선의 수직 방향과 전향력의 우측 또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힘이 평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요. 기압 경도력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콜리오스 포스 전향력이 작용을 합니다. 상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힘 두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평형을 이루면서 평형을 이룰 때 이 바람은 등고선을 따라서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지균풍이라고 합니다. 상층에 기압 경도력의 발생으로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이 작용을 하고요. 또한 풍속이 증가하면서 이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풍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불게 되는 것을 이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상풍입니다. 상층에서는 바람이 일량하게 붑니다. 거의 등고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지만 지상풍에는 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 지구 표면에서 마찰력으로 인해서 이 전향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압 경도력과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세 가지 힘이 즉 경도력, 기압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하지만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 바람은
불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바람은 이때 등압선을 가로지르면서 낮은 기압 쪽으로 불어갑니다. 바로 이번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기압 경도의 발생으로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이 작용을 하죠. 거기에 이제 마찰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주고 불균형을 주지만 이 바람은 이 불균형을 깨기 위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람은 이때 등압선과 평행하게 가지 못하고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각도에서 이 바람이 옆으로 갑니다. 다음 제트 기류입니다. 대기 상층부에는 크게 대기대순환이라는 큰 세 개의 셀이 있다고 그랬죠. 적도에서 중위도까지의 헤드리셀, 그리고 중위도에서 60도, 북위 한 60도까지의 패럴셀, 그리고 60도에서 극까지의 폴라셀. 이 셀, 즉 세 개의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크게 대기대순환을 이루고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헤드리셀과 패럴셀 그리고 폴라셀 사이에는 공기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온도 또는 뜨거운 온도 차로 인해서 이 제트 기류라는 하나의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이 제트 기류의 발견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항공기가 대서양이나 태평양 상공을 건너갈 때 어떤 상당히 강한 맞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킨 결과 대양 상공에 상당히 강물처럼 흐르는 강하게 흐르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때에서 그 명칭을 제트 기류라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기류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차이에서 그 경기를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 구배가 큰 겨울에 특히 이 제트 기류는 여름보다 북반구, 그 반구 여름보다는 반구 겨울에 그 온도 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강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 바람은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동쪽으로 불어가는 건 기본이지만 이게 이 파 자체가 남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파동을 치면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폴라 제트, 서브트로피컬 제트가 파동을 치면서 일직선으로 가기보다는 파동을 치면서 흐르기도 합니다. 이 국지풍이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하나의 바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상의 지표면에 낮 또는 밤에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의 그 상대적인 공기의 기온 차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기온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작은 규모의 어떤 기상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갑고 밀도가 높은 고기압 영역과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저기압 영역이 발생이 됩니다. 일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이에서 그 바람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국지풍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는 해륙풍, 그다음 호수풍, 그다음에 호수효과, 그다음 산곡풍, 그다음에 산 평야에서 부는 하나 순환풍, 그다음 산들바람 등이 있겠습니다. 즉 그 생성 원인은 이렇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상현상인 기압기울기는 차갑고 밀도가 높은 고압 영역과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저압 영역 사이에서 발달한다 하면서 말한 게 이로 인해서 국지풍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림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지풍의 기본적인 순환이 되겠습니다. 차가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지역에서는 밀도가 낮고 저압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고요. 이 차가운 지역에서는 밀도가 높으면서 고압 영역이 형성이 되면서 이 고압 영역에서 이 저압 영역으로 공기가 흘러가는 하나의 이 패턴이 바로 국지풍의 기본적인 순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 압력, 공기의 무게, 즉 기압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기압에 따른 항공기가 이용하는 그 고도계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의 성인, 바람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바람이 왜 생기나,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식의 바람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나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지풍해, 이 다음 시간에는 국지풍해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